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삼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매인 두 아이 사주를 가지고 부모의 사주와 같이 견주어 보는 사실은 이런 사주를 실전 상담을 할 때는 매우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에 해당되는 원래 12세의 사주입니다. 신월의 을목이 불을 필요로 하고 또 불을 돕는 희신인 목이 목화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와 금은 각각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토는 한신으로서의 제한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가을에 나무가 가장 필요로 하는 화기는 천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지에서 미토가 있다는 것은 또 미토 옆에 사화가 있다는 것만 두고 본다면은 그나마 다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을의 나무가 이 온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병정화를 만난다면은 강한 정관 경금과 신금 편관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극금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화가 금의 기운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다스려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병화와 같은 경우에는 신금으로부터 합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 사주를 두고 본다면 병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화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경금이 일간인 을목을 합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월간에 있는 간목 겁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금도 일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천간에 관성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신월의 을목에게는 도움이 될 법한 임목이 연지에 있는데 이 연지에 있는 이 임목은 월지 신금으로부터 인신충을 하는 가운데 신금 속의 임수가 임목 속에 있는 병화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인이 상관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인신충 속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주로 연지에 용신성 오행 또 용신 또는 희신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기구신으로부터 충을 받으면 부모 자리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 사주를 눈여겨봐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해당되는 인성은 신금 속에 암장된 임수 외에는 사주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인성 사주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또 아버지에 해당되는 한신인 토는 암장된 토는 임목 속에도 있고 미토에도 있고 사화 속에도 있지만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무기토는 사주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나마도 한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주는 부모와의 인연이 그렇게 도탑지 않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천간에 투출된 정관과 편관의 공격으로부터 잘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섣부른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면 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모의 그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각별히 이성에 관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동생의 사주를 보면은 해월의 경금입니다. 해월의 경금 역시 관성인 화를 필요로 하고 재성인 목을 있어서 목화가 상생을 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가장 필요로 하는 화기를 찾아보니까 사화가 있고 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월의 경금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임목 속의 병화는 신금 속에 있는 임수로부터 수극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신충 속에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지에서 일어나는 상관경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 속에 있는 임수도 사화 속에 있는 병화를 상관경관, 수극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언니의 사주처럼 연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주의 가장 뿌리가 될 법한 연지에 용신성 오행이 있는데 그 글자들이 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인연에 그런 원하든 원치 않는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사주는 경금을 받쳐주고 있는 임목이 해월의 경금으로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이 임목 속의 병화인데, 이거 임목조차도 신금에 의해서 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지지에서 용신이 극받고 있는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희신인 해월의 간목은 옹기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기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천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투출되어 있는 두 개의 계수 상관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생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주도 아버지가 상당히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는 수생목을, 그리고 옹기를, 해월의 간목이 필요로 하는 옹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에 해당되는 토는 임목 속에 무토가 있고 사화 속에 무토가 있지만은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도 임목 속에 있는 무토도 옹기가 없어버림으로 인해서 해월의 토가 옹기가 없어지면은 한기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암장되어 있는 이 토도 편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언니 사주를 보나 동생을 사주를 보나 엄마와 아버지와의 인연의 고리가 매우 박하게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사주에서 아버지도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충을 받아서 무토, 사화 속의 무토나 임목 속의 무토 자체가 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용신이 극을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해월의 무토도 한기에 노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인성이 한신입니다. 동생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를 나타내는 글자가 신금 속의 임수 정도로 암장되어 있고, 또 아버지에 해당되는 글자 자체가 한신에 해당되고, 특히 임목 속에 있는 무토 한신은 아버지는 이 인신충을 받는 가운데 화가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토도 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의 사주를 두고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의 사주를 보지 않아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확인차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주를 적어 봤는데, 아버지는 해월의 개수가 지금 보이는 이 기운만 두고 보면 거의 무리 사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는데, 목은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화가 없다면은 사주는 목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화가 있다 하더라도 강한 개수 비견에 의해서 정화나 병화가 오더라도 큰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주를 살펴보면은 축월의 임수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화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무용신 사주입니다. 희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엄동설안의 개수가 아주 차갑게 사주 8글자가 전부 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두고 본다면은 이런 사주를 면전에 두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용기를 줘야 하지만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상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다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런 사주의 주인공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어떻게 희망을 주긴 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아주 상담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 사주로 봤을 때 남자 사주의 관성은 토고 또 자식에 해당됩니다. 자식이 이 사주에서 크게 발할 수 있는 암시가 없습니다. 이 사주 역시 초골의 개수에서 갑을목이 자식성에 해당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두 사람 사주에서 어떤 건강이나 사고의 이변으로 인해서 자식 문제는 차치하고 내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존립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용실이 없고 한쪽으로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큰 보살핌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어떤 이변이 생기면은 덩그러니 홀로 세상에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나마 언니가 을목이고 동생이 경금이기 때문에 을경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으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이 동생 언니도 관성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동생 역시 상관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로 태어나면은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얻거나 반듯한 공부를 해서 자기가 평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듯한 일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